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블 AI의 심재용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 속의 인공지능, 엣지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회사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는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얼굴 인식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 그리고 그러한 것과 연결돼서 이제 도플갱어 찾기인데, 원래 제가 이 주제가 도플갱어 찾기로 돼 있어요. 나의 도플갱어 찾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래 이게 그 관람자 참여형 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상당히 줄였습니다. 어쨌든 그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었던 이제 그 제품들, 그게 이제 그 코로나 킵 어웨이라고, 요즘 뭐 상당히 지금도 이제 뭐 관람객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킵 어웨이란 제품이고, 또 사람들 요즘 그 뭐랄까 그 집에 많이 있게 되고 격리되고 또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릴렉세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사양인데, 이건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이 일종의 모토라고 할까요? 이게 저희 회사 이름이 에이블 AI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네이블 AI를 하되, AI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말고 어나더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의 그 진화의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AI를 이네이블 시키자. 마치 이제 그 AI가 AI 프렌즈라는 이제 커뮤니티처럼 그 AI를 이제 친구로 만들고 그러듯이, 저희도 이제 AI를 어나더 인텔리전스로서 그 인간의 휴먼 패스에서 그 진화의 그 한 줄기에서 하나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그 구체적인 요구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부분 문제들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추상적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의 얼굴이 512차원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어떤 클로즈드 펑션으로 우리가 과거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런 추상적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의 그 제품들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일단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과기처가 주최를 하고 나이파가 주관하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수행을 했던 그 2019년 AI 인공지능 개방형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얼굴 감정 인식 부분에서 1등을 해서 그 아이템하고, 그리고 그걸 사업화를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 위쪽 부분이 딥러닝 기반 이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통합 관제 솔루션 업체들, 예를 들어서 S1이라든지 이런 KT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VMS가 있습니다. 그런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얼굴 인식, 그리고 얼굴 감정 인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붙일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했고, 그런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측의 오른쪽 위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나이파 과제로 이제 해서 저희가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고 좌측의 밑에는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딥러닝 기반 접철식 상자 수량 관리. 저기는 이제 파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저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 처리로서 그 파레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싶다는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저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하단은 센서 퓨전 영상 신호 처리입니다. 이게 그 저희가 서비스 이름을 코로나 킵 어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공간 그게 이제 워크플레이스면 워크플레이스고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이고 거기서 이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킵 어웨이 그걸 이제 저희가 저걸 했는데 요즘 여러분 그 열영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 심지어 그 뒷단 서버까지 다 붙여버리면 그 한 60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그 간단하게 해서 그걸 좀 보급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했고요. 실제로 이제 보급형으로 가격이 상당히 이제 낮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제품을 통해서 이런 감정 인식이라든지 이런 얼굴 인식 그리고 이 아이디 디텍션 이런 여러 가지가 되고 마스크 디텍션 이런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갔네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사람 얼굴은 어떨까요? 여기 제가 저기 있는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옷하고는 관계없이 컴퓨터는 제 얼굴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인베딩 페이스 벡터라고 해서 128개의 실수 밸류로 구성된 벡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128개의 실수 벡터면 바이트로 계산하면 512바이트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512 차원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이퍼 디멘셔널 차원에서 거기에 어딘가 이제 제 얼굴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얼굴 페이스 벡터로 하면 512 차원의 공간 어딘가에 이제 자기 얼굴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걸 이제 만들고요.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 두 명의 여성의 그 얼굴을 페이스넷으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인베딩 벡터가 저 까만 스크린으로 이제 저렇게 나와 있죠. 저런 게 이제 제 거 뽑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일단 저렇게 리얼 벡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모든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아니다 혹은 뭐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저 128개의 리얼 실수 벡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불리는 이 페이스넷은 슈어프 박사가 2015년도에 발표를 했죠. Unified Embedding for Face Recognition and Clustering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저거 이후로 모든 게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거의 베리언트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기준이 되는 건 저 페이스넷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페이스넷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저희 그 제품에 맞는 형태로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슈로프 박사가 했던 거는 이 각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심재용이다 그러면 심재용 사진 40장, 뭐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 사진 40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하고 적층을 해서 CNN 아키텍처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한 CNN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 딥 아키텍처로 넣고 L2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임베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독창적인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 밑에 트리플릿 로스라고 보면 앵커는 이제 저예요.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파지티브는 그 그린 색깔 그건 저의 다른 사진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거라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 네거티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앵커와 네거티브가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데 저걸 그 로스 펑션 트리플릿 로스로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면 결국은 네거티브 내가 아닌 사람은 멀리 가고 그 512 그 차원의 그 공간에서 저는 앵커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의 이제 다른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이렇게 그 해서 이게 그 이후에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줄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트레이닝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이건 2차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그렇지만 이 512차원에서 뭔가가 이제 저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저렇게 그 코릴레이션 돼 가지고 보이는 거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저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갈라진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금. 그러니까 이게 한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한 20년간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요. 그 열심히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그 연구를 했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아주 제일 잘한 사람들이 한 8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서베이 페이퍼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확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한 3년간 완전히 부스트업이 돼가지고 99%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얼굴 인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얼굴 인식을 어떻게 할까? 아까 그러한 이제 512차원의 임베딩 벡터가 128개의 실수 벡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그걸 할까? 근데 이제 이전에는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아이겐페이스라든지 LBPH 이거 96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97년도엔 피셔페이스, 그리고 뭐 시프트라든지,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서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통계적인 기법, 이런 수학적인 기법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게 이제 80%까지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피처를 우리가 어떤 특징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특징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특징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라주는 방법이 아주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에서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오른쪽 인공지능 쪽에서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 그 제일 위에 사진이 머스크죠. 중간에 저크버거. 그리고 맨 밑에 다시 머스크. 그러니까 머스크 사진이 두 장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맨 위에 머스크 사진은 I1이고, 맨 밑에 머스크 사진은 I2. 역시 중간에 그 그린 색깔로, 녹색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저크버거는 오른쪽 X축에 이제 좀 가까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J1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 포인트들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리플 로스를 이용하면 I2가 지금 J1하고 가까이, I2가 머스크의 두 번째 얼굴이 J1하고도 저크버거하고도 가까이 있지만 또 자기의 그 원래 얼굴 I1하고도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렵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코릴레이션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닝하고 그거를 이제 트리플 로스로서 이제 트리플 로스를 활용을 하면 그 후에는 I2가 I1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얼굴 인식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는데 먼저는 이 사진, 저희는 이제 이 동영상이죠. 주로 CCTV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제품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군요. 리얼타임이죠.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검출을 합니다. 검출을 할 때 그 어떤 영상을 그 얼라이먼트도 해야 되고 그 영상에서 발견된 얼굴을 얼라이먼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텍션도 해야 되는데 얼라이먼트와 디텍션을 조인틀리 하겠다. 그게 이제 그 MTCNN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MTCNN보다 이게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95%까지 이제 저 방법으로 해서 성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99%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픽스드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실제 환경을 이제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검출이 되면 그 MTCNN이란 이제 뉴럴넷을 이용해서 검출이 되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라색의 페이스넷을 이용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영상은 들어오죠. 그 사람은 어딘가 계속 움직이겠죠. 추적을 해야겠죠. 그 추적한 결과를 다시 그 위쪽으로 올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돌면서 결국은 이제 누구냐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쪽에서는 또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서라는 게 그 병렬 프로세서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대부분 프로세서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막강한 게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엣지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 프로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스레드라고 병렬 스레드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얘네 그 세 개의 원이 다 스레드로 돼 있는데요. 그 스레드 외에 또 어떤 스레드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열 영상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일반처럼 카메라에서 보는 비주얼 영상, RGB 영상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별도로 그 스레드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레코그니션 이후로는 마스크 디텍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모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모션 디텍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레드가 벌써 여러 개가 들어가고, 이것을 또 우리가 관제 서버라든지 이런 데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업로드 서버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레드 자체만 해도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레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동기를 잘 맞춰줘야겠죠. 어떤 놈이 언제 끝났고, 어떤 놈이 어떤 플래그가 언제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플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제품이 이제 출입 통제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 출입 통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스 베리피케이션과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현상수배범이다. 저 사람이 현상수배범이냐 아니냐 그것만 알아내는 거예요. 현상수배범 뭐 심재용이다. 그럼 심재용이냐 아니냐 그것만 알아내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그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출입 통제 시에 이 사람이 심재용이다. 이 사람이 A다. 머스크다. 이 사람이 저커버그다.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토픽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등록을 그 회사 사람들을 등록을 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멤버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얼굴 등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애프터 인롤먼트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가 했던 거는 VMS 쪽으로 들어가요. VMS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얼굴 등록하고 얼굴 및 감정 인식을 하는 부분을 이제 딥러닝으로 구현을 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얼굴 등록 및 모델 추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카메라에서 들어온 거를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하고 거기서 임베딩 벡터를 추출해서 그걸 DB 쪽으로 올리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은 이제 아까 올라온 페이스 모델이 인크립션 돼서 이제 저희는 다 인크립션을 시키거든요. 얼굴 벡터라는 게 사실 지문하고 똑같아요. 지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얼굴 벡터에 아까 보여드린 128개의 실수 벡터가 어디로 날아다니면 바로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인크립션도 시키고 사용할 때는 또 감정 인식을 할 땐 받아서 디크립션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오른쪽에 이제 IP 카메라에서 들어온 그 영상을 페이스 디텍션하고 얼라인먼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코니션 모듈에선 지금 들어온 페이스 모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페이스 레이블도 하고 다시 또 이제 바운딩 박스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스 디텍션하고 얼라인먼트 할 때는 전체 프레임에서 전체 영상 이미지에서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 레코니션으로 넘어갈 때는 거기서 디텍션된 그 부분만 크로핑 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섭 이미지에 대한 것만 걸 가지고 페이스 벡터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고, 페이스 레코니션 모델에서는 그래서 뭐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얼람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계획이 이렇게 코로나가 트릭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좀 설명을 드리면, 도플갱어라는 뜻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도플갱어는 독일의 도시 전설이랍니다. 저도 이거 오기 전에 이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플은 더블이라는 뜻이고, 갱어는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도플갱어,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하고 똑같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자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그런데 나의 도플갱어를 만난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 아직 안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리암 진이라는 여자는 카렌 브레니건이라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까? SNS로 찾아봤는데 이 아이린이라든지 밑에 루이시라든지 똑같이 생긴 애들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진화의 과정의 산물에서 어딘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탤런트 닮았다. 농담입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저보고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안경 끼고 그렇게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리차드 잔스라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월마트 경비원하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를 주차장에서 폭행했다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서 19년형을 선고받고 17년을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진범이 17년 후에 잡혔어요. 마치 우리 이춘재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형무소에 있더래요. 그게 이제 리키 에모스인데 좀 보면 이제 상당히 비슷해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비슷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돌려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좀 제가 재밌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인공지능을 보면 이렇게 코로나 킵어웨이 요즘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뭔가 해야겠다. 이거 좀 낮은 가격으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어디 가든지 이 QR코드 없는 데는 우리가 거기 볼펜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고 다 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리스트 다 보고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 정도로 불편한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비콘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디가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 플리어라는 회사 제품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어디 가든지 한 사람씩 줄 서서 그 앞에 가서 온도 자기가 체크하고 거기다 이제 QR코드 찍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고 1초에 5명 이상이 자동으로 이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템퍼리처 체크하고 전화번호 체크하고 위에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는 노 마스크 디텍션 워닝이 돼서 페이스 레코니션은 돼요. 저거는 이제 심지형이라고 나오고 그렇지만 밑에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내가 등록이 난지는 모르죠. 제가
그 대신 이제 페이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요.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다라는 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몇 분 좀 남았죠? 네, 조금 더 마무리.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이제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감정 캡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읽어서 어떤 인공지능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서 릴렉세이션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드 램프도 켜주고 에어컨디셔닝도 이제 온도도 조절해주고 음악도 들려준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다 오른쪽 거는 지금 나와 있지만 감정하고 연결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희 제품의 이제 특징점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스펙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작년에 창업하셨는데 창업 전에는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창업에 도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창업 전에는 제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동통신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하지만 연구는 꾸준히 했어요. 영상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했고, 그런 제품들도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창업에 도전한 계기는 하나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계속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의 힘이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얼굴 인식 소모임이 있었고, 그 소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경진대회 수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얼굴 인식 기술이 미래 사회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얼굴 인식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죠. 특히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99% 이상 막 올라가니까 그냥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자기 이름 적고 그리고 폰 번호 적고 하는데, 어떤 전체 사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언택트의 기술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감정인식 솔루션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등의, 오픈된 공용 장소에서 감정인식 솔루션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등의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픈된 장소는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런 기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거는 이제 업소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호텔 같은 데서 우리가 설문지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걸 지루하게 하지 않고도 얼굴만 보면 바로 이제 만족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호텔 측이 미리 얘기를 해야겠죠. 그건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공지를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집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은 회사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듯이. 네.
아, 예, 제가 원래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재밌게 좀 이 관람객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트릭에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만나 뵙고 저희 회사 기술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간 여기 어레인지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끝으로 AI 프렌즈하고 대덕넷 관계자분들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